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금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광복절이지요. 특히 올해는 광복절 80주년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광복절과 관련한 경축 행사 열리지 않습니까? 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늘 오전 10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광복 8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포상 그리고 만세 삼창도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행사에는요. 특히 네. 또 아이들이 함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만들기, 대형 태극기 사인 챌린지, 그리고 독립운동사 사진전부터 해서 나라 사랑, 무궁화 전시, 거기에다가 천년대종 타종 체험 행사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전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복절에 함께합니다. CJB 모닝와이드 광복절의 의미를 알아보는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효선 씨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이 바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광복절을 한자 뜻 그대로 풀어보면은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끝없는 암흑 속에서 빛을 찾고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 중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907년 부당한 일산의격과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이준 이휘종 열사와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난 특사 이상설 선생입니다. 광복 후 8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이어가야 할까요?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늘 마음이 들끓었던 그를 추념해 봅니다. 더위를 이기지 못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던 날 진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그 특별한 의미를 되새겨볼까 하는데요. 자,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덕희 감사와 함께 이상설 선생의 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1870년 진천 산직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항일투사가 되어 평생을 살다 1917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생가와 숙열사, 한 사람의 생과 사를 우리는 이곳에서 마주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에 아주 특별한 분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인가요? 네, 바로 이곳이 대한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불릴 수 있는 고제 이상설 선생이 태어난 바로 생가입니다. 이상설 선생은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7살에는 동부승지 이용우의 양자가 되어 상경에 본격적인 수학을 했는데요. 타고난 총명함, 학문에 대한 열의로 20살이 넘어서는 율곡이의를 이을 만한 학자로 칭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살에는 조선조의 마지막 과거에 급제하고 27에는 성균관 교수이자 관장까지도 역임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또 영특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이상설 선생님은 그 학문에 굉장한 조예가 깊으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가장 유명했던 거는 성리학의 대가라고 할 만큼 율곡이의와 대적할 만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분은 외국어에도 굉장히 능통을 했어요.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까지 다 소화할 만큼 외국어에도 능통했고 특히 그 당시 25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상설 선생이 과거에 급제하고 관료가 되었을 때는 동학 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을미사변 등으로 나라가 위기와 혼란으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방법으로 학자이던 그는 새로운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이상설 선생님의 지어지선론은 아직도 그 답안지가 전해질 정도로 유명하신데요. 그래서 임금이 우리 나라를 통치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지극한 마음을 어떻게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해서 고제 이상설 선생님은 지어지선론을 우리나라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을 정도로 답안지로 만들어서 제출했던 것이죠. 이상설 선생은 일산의격의 강제 체결 후 이를 무효화하려는 반대 상소를 5번이나 올렸는데요.
좌절 끝에 관직을 버리고 거국 항쟁을 추진하며 국의 망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용동총회 창립한 서전서숙에서 신학문과 함께 독립사상을 직접 교육하는 것으로 항일운동을 고지 이상설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만큼 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그래서 북간도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그 학교의 교장을 맡아서 직접 산수와 민족 정신을 가르치게 됩니다. 연필 한자로도 무상교육을 최초에 실천한 민족학교라고 불리울 만큼 서전서숙은 지금도 그 이름이 유명하고 문물을 겸한 이런 교육을 같이 실천해서 그 당시 서전서숙학교가 대전학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으로 이어졌고 김자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도 그런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문물을 겸비한 그런 훌륭한 장군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발의한 제2회 만국평화회의의 초대장이 대한제국 황제 고종에게도 보내집니다. 이것을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로 여긴 고종은 이준 이의종 열사와 더불어 이상설 선생을 수석 특사로 비밀리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상설 선생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헤이그 특사를 떠올리게 될 텐데요. 이 헤이그 특사는 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제 이상설 선생님은 헤이그 특사 정권 대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정권 대사가 뭐냐면 모든 권한을 자신이 부여받았다. 그래서 정사로 임명돼서 이의종 그리고 이준 열사와 같이 이제 헤이그에 가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성과 일제의 부당성을 거기서 선언하게 되는데요. 만국 평화 회의장에 입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의 정당성을 문서로 그리고 해외 기자들에게 홍보하고 미국이나 세계 열강 각지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외치고 일제의 부당성과 또 동양 평화 사상을 주입하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는 일제의 방해와 열국의 외교적 외면으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각국 신문기자단이 모인 국제협회에서 한국의 호소를 이의종 특사의 불어로 연설하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제는 특사 파견의 책임을 물어 이상설 선생은 사형을, 이준과 이의종 열사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이상설 선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 영국, 러시아 등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쳤는데요. 또한 독립운동가들을 규합해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민족교육과 해외 무장 독립운동의 최초이자 시발점 역할을 한 인물이지만 이를 기리는 서운의 추서는 2등급 대통령장에 그치고 맙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님은 헤이그 밀사에 정사로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준 열사는 1등급 서운을 받았고 보제 이상설 선생님은 2등급 서운을 받았어요. 온 평생 자기의 모든 걸 바치신 분인데 그분의 서운 승격이 2등급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고 여기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진천에서는 이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공적에 걸맞은 서운 승격이 필요하다는 공감의 자리였으며 그것을 현실화하는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원법에는 서운 추천 확정 취소 관한 절차만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이상설 선생처럼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지거나 또 새로운 공적이 밝혀져도 서운 등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962년 서운이 추서될 당시에는 국외 활동에 대한 연구가 미비해 공적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건데요. 새로운 업적 발굴에 따른 서운 변경의 법적 근거를 상원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분인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에 따라서 독립유공자분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올바른 역사인식 자부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설 선생의 고향 진천에서도 서운 승격에 관한 공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천군 의회에서는 지난 3월 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상설 선생님 그 서운 등급 상향과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서운 등급 상향 추진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서운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을 채택해서 건의문을 상정했고 그다음에 금년 6월 달에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 촉구 건의문을 갖다가 상정을 했고, 건의문이 전국 지방자치의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 건의안이 상정되도록 전국적 규모로다가 이제 움직였고, 역사적인 평가가 재조명이 돼야 된다는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80주년 맞이해서 한번 정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건의문을 비롯해 의회에서는 기관과 협력해 범도민 서명운동, 국민동의청원, 염원 릴레이 캠페인 등으로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원 승격에는 한마음 한뜻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들이 토크 콘서트든지 그 SNS 활동이든지 또 릴레이 캠페인 같은 걸 활동하면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펼칠 활동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를 노래로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 수입은 강물에 슬픈 눈물 흐리지 마오. 노래를 듣는 내내 이 가사하며 멜로디하며 거기에 또 아코디언 연주까지 굉장히 좀 구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떤 노래였나요? 이 노래는 그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노래인데요. 우수리스크라고 하는 곳에 그분의 유허비가 있어요. 저희가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을 보고 난 뒤에 그 감동을 이 노래로 작사, 작곡을 하게 된 산우라케의 공식 첫 번째 노래입니다. 산우라케는 수년간 민중가요, 전통음악, 항일 독립운동 음악을 수집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우수리스크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상설 선생의 끝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우수리스크에서 눈을 감았던 이상설 선생. 그가 남긴 서리빨 같은 유언이 그들을 노래 부르게 했습니다. 만드실 때 어떤 감정으로 좀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 연해주에서 이렇게 힘겹지만 또 정겹게 살아가는 우리 고려인들,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고향을 생각하며 그래도 우리의 조선인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노래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당시에 이루려고 했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담으면 좋겠다 해서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설 선생의 임종을 지켰던 이들은 유언에 따라 화장한 재를 바다에 날렸다고 합니다. 산우라케의 노래는 차마 고혼조차 조국에 돌아갈 수 없음을 통탄했던 그를 위로합니다. 그의 정신으로부터 결국 이루고야만 광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상설 선생님이 그곳에서 했던 활동과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의 그런 서운 성격에 저희가 작은아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이상설 선생의 서운 성격을 기원해 봅니다. 네, 그동안 헤이그 특사로만 알고 있었던 이상설 선생이었는데 특사 이후에 해외에서도 독립을 위한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이 2등급 서원이 추서됐었던 이 1960년대에는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헤이그 특사에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권업회의 의장으로서 광복군을 육성을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최초의 국외 망명 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웠다라는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설 선생의 서운 성격은 이 새로운 공적이 발견된 다른 독립운동가들에게도 꼭 필요한 처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이를 현실로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설 선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았듯이 선생의 업적도 빛을 보길 바라봅니다.